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쌤입니다. 어, 자료를 만들면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조금 편하게 갈지 아니면 좀 힘들게 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모의고사 1회를 작업하는데 그냥 하루 잡아서 집중해서 하면 하루 만에 만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국가직이 이제 한 달 남았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승패가 결정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료를 도움되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문제나 자료나 아니면 어휘, 뭐 이디엄 등등 해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들, 그다음에 앞으로 나오게 될 어떤 이디엄들 등등 해서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개년 기출 문제들을 다시 한번 다 분석했어요. 국가직 포함해서 뭐 서울직, 지방직까지 뭐 7급도 포함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직 준비기 때문에 국가직만 보시는 게 아니고 서울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시험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지 이게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데 4일에서 5일 정도 걸렸어요. 그만큼 괜찮은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직 해설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울직 9급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제 1월, 2월에 강의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적중이 되고 중요한지 그런 것들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지금 4주짜리 강의지만 아마 듣고 가시면은 한 8주 이상의 강의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돌아보시면 시험 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영어 강의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강의 정말 많이 도움됐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국가직 9급인데 지금 이게 풀어보신 분도 있고 안 풀어보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문제마다 제가 이제 또 풀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일단 문제 구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어휘가 3문제, 그 다음에 이디엄 생활영어가 3문제, 그 다음에 문법 3문제, 독해 11문제. 조금 이제 정형화된 패턴에서 좀 벗어났죠, 그죠? 정형화된 패턴은 보통 이제 독해가 10문제고요. 문법이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얘기는 독해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일단은 뭐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유형 중에 일치, 불일치 문제가 한 3개 정도 나왔죠. 그 말 역시 뭐냐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저희가 이제 1교시에 국가직 9급을 풀었잖아요. 그러면 2교시 풀이하고 나서 이제 2교시 때 똑같은 동형 모의고사를 풀 겁니다. 똑같다는 얘기는 유형을 똑같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교시 때 이제 강의 들어보시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강의 들으시고 나서 만약에 1번이 맞다 틀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맞을 때 동그라미 막 크게 치고 틀리면 조그맣게 이렇게 X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좀 디테일하게 옆에다 메모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아는데 급하게 풀다가 놓쳤다든지 쓸데없는 정보를 읽었다든지 실수했다든지 그런 걸 다 적으셔야 됩니다. 적고 나서 2교시 때 동형 모의고사를 칠 때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제가 기출 강의를 해드리면서 어떤 거 잡아낼 거냐면 기출이 풀만하구나. 근데 푸는 방식에 따라서 풀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조금 맞춰가시면은 4주 동안 아마 많은 것들이 변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합격하기 위한 게 막 거창한 게 아니면 지금부터 막 밤을 새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히 이 4주라는 시간 동안 뭔가 역전의 기회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자, 일단은 결석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직접 오셔가지고 같이 시험 치고 다른 분들은 또 몇 점 맞았는지 데이터 한번 내보시고요. 내가 이제 어떤 부분에 모자란지를 여기서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치셔가지고 점수가 좀 낮게 나오고 높게 나오거나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시험을 침으로 해서 문제점이 잡히겠죠. 그러면 그 문제점을 이제부터는 뭐다? 해결해 가야 되시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제가 단톡을 만들어서 매일 이디엄 10개 그리고 이제 기출 어휘. 근데 기출 어휘는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국가직에서 중요도 순으로 제가 이제 솔트를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지난 텀에 이제 1, 2월에 저희가 이제 매주 한 5일 정도에서 10개씩 올려드렸거든요. 서울시에서 중요한 단어들 거의 적중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적중이 꽤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그 복습은 당연히 이제 배운 내용 복습하시고요. 단어장 정리하셔야 되고요. 단어장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체크리스트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단어장을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되냐면, 혹시 지금 이제 어휘책을 외우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개별적으로 단어 외우시고 계시겠죠? 근데 그거부터 보셔야 돼요. 내가 단어를 외우든지 아니면 교재를 외우든지 간에 전체 어휘 복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단어만 주구장창 외우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증발되면서 지나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분명히 봤던 단어인데 독해 안에서 봤을 때 이거 봤던 단어인데 무슨 단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또 멘붕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어장을 그 좀 잘못 복습하고 계시면은 오늘부터 딱 멈추시고 다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줄공책을 사가지고 반으로 나눠요. 날짜 쓰시고요. 그러면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나면 모르는 단어, 이디엄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다 적는 겁니다. 영어 적고 한글 적고 한 줄 띄우세요. 복습할 때 눈 아프거든요. 띄우시고 일단 다 적어요. 적으신 다음에 복습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립니다. 그냥. 그럼 strangle 알았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stem을 몰랐어요. 그럼 체크. 그럼 보는 거예요. 아, 막다구나. 또 가려요. 아, stem이 막다였지? 넘어가요. 근데 disparity 또 몰랐잖아요. 체크하는 겁니다. 그럼 체크가 되면 이제 다시 보시는데 중요한 게 두 번째 체크가 되면 반드시 뭐다? 처음 체크로 돌아가서 체크된 단어를 다시 보셔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단어장에 100개 단어가 적혀 있는데 한 99번째 체크가 됐잖아요. 그러면 처음 체크로 돌아가서 체크된 단어만 다시 보는 겁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50번째 또 올려서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단어장의 복습의 법칙은 내가 한 번도 이제 체크 안 당하고 끝까지 갔을 때 복습 한번 한 겁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단어장 한 페이지에 이 페이지를 다 봤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에다 한번 봤다라는 표시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거를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장의 체크가 한 10번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4주 동안에 이제 외우게 될 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실 거예요. 반드시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저는 단어를 별로 이제 외우기 싫어서 포기할래요. 그러면 이거 영어 포기하는 거예요? 독해를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단어로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따가 이제 독해 하시면서 이제 보시면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 넣어드린 거 이거 무조건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일단 스펠링을 당연히 외울 필요 없고요. 0.1초 만에 모르면 그냥 한글 보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체크 후에 무조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거 협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앞에 거 많이 봤으니까 지나가 버리는 순간 단어장은 또 빠이빠이입니다. 그럼 단어장을 안 해온다는 얘기는 독해를 못한다는 얘기고 그 말은 뭐냐면 영어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뭐 유추해서 단어를 아니 많이 이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일입니다. 매일이 중요해요. 지금 하루라도 빠지시면 안 돼요. 이거 알겠죠? 주말 포함해서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중복해서 복습하실 때는 체크된 단어만 보시면 되겠죠? 다 보는 게 아니고. 그럼 보시다 보면 이게 내 걸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습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권이 다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뭐 만약에 4주 동안 진행을 하시면 한 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완성이 되면 처음 단어장에 체크가 많이 된 단어 있죠? 기준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체크가 3번 이상 된 단어 이렇게 기준을 잡으신 다음에 이 단어를 새로운 단어장에 옮겨 적은 다음에 이거 복습하시고 다시 연달아서 계속 복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알겠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받으셨잖아요. 잠깐 보실래요? 자, 일단은 성함 한번 적어 보시고요. 저기 보시면은 반이름에 보시면은 오전 동영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죠. 그냥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날짜에 오늘 날짜 적겠습니다. 자, 3월 7일. 자, 요일에 목요일. 자, 출석에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그럼 이 복습은 어차피 오늘 공부 다 한 걸 오늘 다 복습은 못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한 3일 정도 나눠서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4일째, 5일째는 총괄 복습하시는 겁니다. 영어는 지금부터 하루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출석했으면 동그라미고요. 그래서 복습을 했다 그러면 동그라미, 단어장을 복습 안 했다 X. 근데 조금 미흡했다 그러면 세모입니다. 그럼 세모나 X가 되면 밑에 사유를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관리가 됩니다. 본인이. 알겠죠?
지금까지 되게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지금 딱 한 달 남기고 지금 막판에 집중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한 달을 제대로 안 보내시면은 지금까지 하셨던 거 다 날아갑니다. 시험 치고 나서 현실적인 데 부딪히면은 아깝게 떨어져서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맞죠? 되게 현실적이잖아. 그러면 인제 그 결과를 인제 받아들이고 거기서 또 준비를 하든지 마든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1 년이든 2 년이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막바지 한 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좀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인제 보시면 1 주차 각오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매주 강의 올 때 한 장씩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예를 들면 본인이 공부 습관에 대한 패턴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지각하지 말자. 아프지 말자." 이런 거 적으십시오. 알겠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망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적으시고 철저하게 인제 본인을 관리하십시오. 왜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도 적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공부하는 데 동기부여가 생기거든. 자, 그리고 이거 작성하셔 가지고 제가 단톡 만들어서 어 "언제까지 체크리스트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요. 뭐 "일요일 자정까지 체크리스트 업로드해 주세요." 그러면 단톡에 공지가 뜰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셔야 돼요. 저한테 피드백 좀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꾸준하게 100% 갈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근데 그런 소통을 하다 보면 내가 혼자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지켜지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진짜 막 살을 빼고 싶어 그러면 혼자 '아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 순간 뭐냐면 갑자기 연락 끊겼던 친구 전화 와 가지고 "술 먹자." 그럽니다. 그러면 유혹을 견디지 못해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내가 다이어트 하는데 혹시 내가 인제 6시 이후에 뭘 먹는 걸 목격하면 10만 원 주겠다." 그러면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무섭거든. 그래서 4주 동안 혼자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독해 보시면 독해가 지금 11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빈칸, 제목 뭐 등등이 있는데 쪼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시험지 구성 자체가 예를 들면요. 앞에 어휘, 그다음에 문법, 독해 이렇게 나와 주면은 괜찮은데 이게 막 무작위로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인제 독해나 어휘를 접근하는 어떤 그 사고방식이 좀 다를 거고 그다음에 문법을 접근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인제 가다가 예를 들면 어휘 풀다가 문법 나왔다가 독해했다가 막 이렇게 돼 버리면 사고 과정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뒤틀리게 되거든요. 특히 학생분들 입장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방해가 돼요, 시험 문제 푸는데. 그래서 2 교시 때 문제 푸실 때는 어차피 어휘라든지 문법은 내가 안다 모른다가 인제 명백하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독해는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읽게 되고 막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시간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얘는. 그래서 어휘나 문법을 먼저 푸십시오. 알겠죠? 먼저 푸시고 그건 차례대로 풀어도 괜찮아요. 어휘나 문법 그렇게 인제 사고 과정이 좀 다른 건 아니거든요. 푸시고 독해를 마지막에 보세요. 그다음에 어휘랑 문법 하실 때 답이 잘 모르겠다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먼저 찍지 마시고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일단은. 그리고 독해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되면 다시 오셔 가지고 한 번 더 읽어 보시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처음에 내가 봤을 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독해하실 때 이제 제일 문제는 저거죠. 일단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 이런 건데 그래서 상담하면 이제 제일 많이 듣는 게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독해 아무리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답률 떨어집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 인제 뭐냐면 최근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문장도 길어지고 난이도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봐요. 그러면 인제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인제 속독을 해서 풀어야 되나? 근데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속독을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절대 속독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산책을 하는데 막 내가 100 미터 달리기 하는 것처럼 막 뛰어가 버리면 옆에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독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천천히 산책하시면서 옆에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단서가 보여요. 되셨나요?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기본 어휘로 독해의 90%는 다 풀립니다. 예? 근데 봐요. 독해에 분명히 어려운 단어가 있거든요. 있는데 쓸데없는 문장을 읽었을 때 어려운 단어를 마주치게 될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럼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와 버리면 거기서부터 또 인제 멘탈 막 흔들리거든요. '이 무슨 단어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독해 보시고 '기본적인 단어로도 이렇게 쉽게 풀리는구나.'를 확인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적용을 또 하셔야 되고. 알겠죠?
우리가 사고를 내서 풀 건데 사고란 얘기는 이제 적게 정확하게 읽고 푸는 연습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필기 자료가 있는데 필기 자료는 제가 1 번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쭉 넣어 놨거든요. 넣어 놨는데 제가 풀이할 때는 일단 독해부터 풀 겁니다. 그래서 2 번부터 대충 보시고 중요한 것들 인제 필기 자료에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2 번부터 가겠습니다. 2 번. 자, 필기 자료 2 번 넘기시면 돼요. 번호가 없는 건 별로 안 중요해서 인제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일단은 빈칸 문제가 있는데 자, 몇 가지 쪼끔만 적을게요. 빈칸이 뒤쪽에 있으면 자, 빈칸 읽고 첫 번째 문장 읽고 거슬러 가는 겁니다. 독해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대부분 독해 문제들은 한 3문장 안에서 해결이 나요. 알겠죠? 많이 읽었을 때 3문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빈칸이 뒤쪽에 있는데 뒤에 한두 문장이 남았어요. 그럼 빈칸 읽고 뒤에서 뭐다? 이 한두 문장에서 거의 해결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빈칸이 그냥 위쪽에 있으면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면 되고요. 중간에 있으면 중간부터 내려오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빈칸을 읽었는데 앞에 문장을 읽어야 되는 어떤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문장을 읽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this shows that 이렇게 해서 빈칸이 나와 있다. 그럼 이것이 빈칸을 보여줍니다. 그럼 this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this를 추적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만약에 빈칸 읽었는데 이거는 이제 주제라든지 아니면은 빈칸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빈칸에 좋은 게 들어간다, 나쁜 게 들어간다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 보기 걸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빈칸에 만약에 나쁜 게 들어간다면은 보기에서 좋은 것들 다 걸러내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일단 이거 한번 적어 보세요, 간단하게. 되셨나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 보세요. 빈칸을 왜 뚫냐면 이거 주제문이기 때문에 빈칸을 뚫는 거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주제 찾기랑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칠판 보시고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 빈칸 보겠습니다. 자, 언제냐면 자, you embrace a portfolio approach. 네가 뭐다?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받아들였을 때, 됐나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접근법이라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내가 문제 돈으로 따지면은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모아서 나중에 1년 동안 얼마 모으겠다 이런 것들이죠. 일종의 어떤 계획이네요. 그죠? 그럼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그럼 만약에 당신이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취한다면은 당신은 뭐뭐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뭐다? 여기는 긍정이네요. 자, 왜냐면 당신이 알게 되는데 자, 동사 다음에 됐으면 명사 절입니다.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자, 왜냐면 당신이 데이디아를 알게 되는데 자, 뭘 알게 되냐면 자, 데이가 뭔지 모르지만 이 데이라는 것이 자, small parts 그냥 작은 일부분이라는 걸 네가 알게 된답니다. 지금. 자, 뭐에 있어서? 저번 much bigger picture 훨씬 더 큰 어떤 그림에 있어서 그냥 일부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당신은 뭐다? 빈칸하게 될 겁니다. 일단 좋은 거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보기 보고 한번 걸러 보세요. 잘 모르면은 세모 치시면 돼요. 잘 모르면은. 지금 하시는 거 잘 배우시고 2교시 때 문제 풀 때는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보기 볼까요? 1번 보실래요? 자, less inclined to. 자, less inclined to인데 자, 일단 incline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dwell on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다 뜻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손실에 대해서 덜 생각한답니다, 지금. 그럼 내가 이제 돈을 만약에 손실했는데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괴롭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다 별로 신경을 안 쓴답니다, 지금. 1번 긍정이죠. 자, 2번 볼까요?
자, less interested in your investment. 당신의 투자에 대해서보다 덜 관심 있어 한답니다. 됐나요? 뭐 이거 긍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3번. 자, more adverse to the losses. adverse는 이제 굉장히 싫어하다 이 말이잖아요. 또 필기 자료에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하나씩 채우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손실에 대해서 뭐다 네가 더 싫어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더 싫어한다는 얘기는 내가 더 괴롭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그럼 3번은 답이 될 수 없겠죠? 되시나요? 4번 볼까요? 자, more sensitive. sensitive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죠? 그 뭐에 민감하냐면 자, fluctuation은 뭐다? 변동입니다. 변동. 그러면 주식 시장의 변동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뭐다? 막 걱정이 되고 조금만 이렇게 올라도 뭐다? 막 좋아하는 겁니다. 안 좋은 거죠. 뭐 3번, 4번 답이 안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간혹 가다 뭐냐면 한 개가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걔가 답입니다. 알겠죠? 사고만 잘했다면.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다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fear of loss is a bad part of being human. 자, 그래서 잃게 된다라는 아니면 손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어서 뭐다? 기본적인 부분이랍니다. 아,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나왔네요. 자, bad라고 쓰이죠, bad. 그럼 앞으로 글을 읽으실 때 뭔가 안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그러면 문제점 같은 경우는 문제점 자체가 답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보기를 보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보기를 봤는데 만약에 1번에 문제점이 있어? 답이 될 수 있겠죠? 됐나요? 그 다음 2번, 3번 쭉 봤는데 3번에 보니까 뭐다?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얘도 답이 될 수 있나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읽었는데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 문제점이 답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읽었는데 보기에 해결책까지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해결책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맞나요? 그럼 어디 볼까요? 지문의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해결책이 있으면은 얘가 답이고 없으면은 문제점이 답이에요. 이게 문제 및 해결책 지문입니다. 알겠죠? 이 지문만 아셔도 문제 쉽게 한 게 푸십니다. 알겠죠? 적으세요. 그럼 이 글은 지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점이잖아요. 해결책이 뭐였죠? 해결책 뭐예요? 포트폴리오 전략 이게 뭐다? 이 접근법이 해결책이겠죠. 그러면 빈칸에서 뭐다? 뭐 들어갈까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낀다 들어가면 되겠네요. 되시나요? 보기 잠깐 다시 볼까요? 몇 번이에요? 1번이겠네요.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한 문장만 더 읽어볼게요. 확인차. 그러면 실제로 사고로 하시면은 이 두 문장 가지고 읽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푸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아시겠죠? 잘 봐요. 밑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what guys is thinking? 자, 이런 어떤 thinking, 이런 사고를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뭐다? 포트폴리오 접근법인데 세미콜론 같은 것들은 주제문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별표 치는 거는 주제문과 직결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하나씩 모으세요. 그럼 이 포트폴리오 그 접근법이 뭔지를 설명하는 건데 자, 내가 이제 뭐 돈을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겠죠. 이게 뭐다? 둘 다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 역접이네요. 주제. 자, 그러나 the overall portfolio outcomes. 자, 전체적인 어떤 결과에 대한 포트폴리오랍니다. 뭐가? That matters most.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이 문장을 볼까요? 이 문장에 지금 단서가 몇 개가 있냐면 보세요. 일단 it is that이 뭐냐면 이때 강조입니다. 강조. 그럼 이때 강조 구문이 나오면 이거 주제문입니다. 알겠죠? 주제문이에요.
그러면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일단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주제문인데 뒤에 또 뭐다? matters라는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까지 왔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어떤 결과랍니다. 지금 되시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다? 손실이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됩니까? 그게 정답이 뭐다? 1번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맞추셨으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두 문장을 읽고도 풀리는데 내가 좀 더 많이 읽었다. 그러면 시간 로스죠. 그러면 시간 로스한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시간 로스로 쓰셔야 돼요. 근데 이런 독해를 속독에만 집중하시면은 단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막 전력 질주하는 것밖에 안 돼요. 2번 되셨나요?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3번입니다. 자, over the last years of traveling. 자,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여행을 하면서 자, I observed. 자, 내가 뭐다? 아, 관찰했는데 자, I는 필자죠. 보통 이제 I로 시작하는 글이 뭐냐면 이게 이야기 형식 글입니다. 이야기 형식. 그럼 이야기 형식 우리가 어렸을 때 이소부화 같은 걸 읽어보셨죠? 교훈이 어디 와요? 보통 제일 마지막에 오죠, 그죠? 그래서 교훈이 제일 마지막에 올 가능성이 높구나. 딱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이거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아, 교훈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뭘 관찰했냐면 자, how much? 얼마나 많이 우리 인간이 자, live in the past. 과거에 살아가는지. 그러면 사람들은 과거에서 굉장히 많이 살아가네요. 됐나요? 그럼 이 표현은 뭐냐면 통념 비판입니다. 통념이란 얘기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통념이거든요. 통념 비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 자체를 뭐다 비판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볼까요? 그럼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냐면 이게 아, 통념이구나라는 게 나오는데 통념 비판에 대한 지문을 아시면은 이 반대가 주제라는 겁니다. 지금 되시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너무 많이 살고 있죠. 그러면 글의 주제는 과거에 살아라 살지 말라? 살지 말라 이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답 나왔습니다. 이미. 좀 더 볼까요? 과거라는 것이 is around us constantly. 자, 끊임없이 뭐다 우리 주변에 있답니다. 뭘 고려했을 때? 자, 데디아를 고려했을 때. 뭘 고려하냐면 the minute 주어 동사는 as soon as랑 같아요. 뭐뭐 하자마자 뭔가가 자, is manifest에 나타나자마자 그게 뭐다? 과거가 돼버립니다. 그럼 제가 뭔가를 지금 딱 설명하잖아요. 그럼 0.001초 만에 제가 방금 설명한 거는 과거가 돼버리죠. 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자마자 그건 뭐다? 과거가 된대요. 그러니까 늘 과거는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볼까요? 자, 우리 어떤 환경이라든지 우리 집이라든지 자, 주변 환경 아니면 건축물, 상품 이 모든 것들이 뭐다? 과거의 어떤 그 산물이랍니다. 우리는 자, should는 뭐다? 당위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should, must 주제입니다. 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살아가야 되는데 자, with what is part of our time. 우리 시간의 일부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이라는 거 과거가 아니죠. 현재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part of our collective consciousness. 우리 집단적인 어떤 의식의 일부에 살아야 된답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거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의 집단 의식이라는 얘기는 현재 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 일부에서 뭐다 살아가야 된대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자, 명사 다음에 대시오 불완전한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those things that were produced during our lives. 우리 뭐다? 우리 삶 동안에 만들어진 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대요. 됐나요? 현재에 집중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게 통념 비판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굳이 뭐라 뒤일걸? 읽을 필요까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주제는 현재에 충실하자라는 겁니다. 맞나요? 자, 볼까요? 1번. 자, 여행인데 과거의 유산을 그 찾아가는 거. 1번 안 되죠. 자, 2번. 자, reflect on the time. 자, 시간을 뭐다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돌아보래요. 어떤 시간이냐면 지금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시간. 현재네요. 정답 2번이네요. 자, 3번 볼까요? 자, manifestation of hidden life. 자, 숨겨진 삶이 드러나는 거랍니다. 상관없고요. 그다음 미래의 삶에 있어서의 건축. 아니죠. 정답이 2번이네요. 됐죠? 통념 비판 기억하십시오. 이게 매년 보시면 기출문제 통념 비판이나 아니면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걸로 쉽게 문제가 풀려요. 독해가. 알겠죠?
자, 7번 가겠습니다. 7번. 지금 흐름상 어색한 문장인데 얘네 첫 번째 문장이 주제입니다. 그죠?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랑 소재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거 딱 찾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볼까요? 자, 생물학자들이 자, have identified 이제 어떤 유전자를 찾았답니다. 근데 어떤 유전자예요? 관계 대명사죠. 자, dairy arrive rice flat. 그래서 벼가 to survive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유전자를 찾았답니다. 자, being submerged in water for up to 2 weeks. 자, 거의 한 2주 동안 물에 잠긴 채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렇게 해주는 어떤 유전자를 찾았답니다. 지금. 근데 이게 뭐냐면 한 주가 더 긴 거거든요. 현재보다. 뭐 현재 벼는 이제 물에 한 일주일 동안 잠겨 있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다? 유전자 찾았으니까 이제 2주 동안 사는 거죠. 그날. 그럼 일단 벼에 대한 어떤 유전자를 찾았고요. 자, 얘네들이 뭐다? 물에 잠겨서 살아남을 수가 있답니다. 지금. 자, 한번 볼까요? 자, flies on the water for longer than a week. 그래서 일주일 이상 이제 물에 잠겨서 있는 애들은 자, derive from은 이제 뭔가를 빼앗다 이 말이죠. 이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deprive는 뭐냐면 이제 그 뒤에 사람이 오고 그다음에 물 이렇게 옵니다. 그럼 뭔가를 빼앗는데 내가 사람한테 빼앗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는 뭐냐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개념이. 그럼 이런 것들은 문법 문제에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럼 얘가 만약에 수동이 되면은 somebody is deprived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구문들 보시면은 자, 뭔가 잃게 되다라고 생각을 바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빼앗겨지게 되는 거니까. 그 중요한 어휘들은 제가 필기 자료에 다 있으니까 적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물에 있던 어떤 식물들은 자, 빼앗기게 되는데 자, 산소를 빼앗기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wither 시들게 되고요. 자, perish 결국엔 죽게 된답니다. 됐나요? 자, 과학자들이 hope 희망하기를. 됐나요? 자,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는 명사절 대 생략입니다. 거기서 지금 hope 다음에 데이 생략돼 있죠. 그럼 과학자들이 뭘 희망하냐면 그들이 발견이 자, prolong the harvest of crop. 그래서 이 지역에 농작물을 수확하는 걸 좀 더 뭐다 연장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좀 더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이 말이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대시 있고요. 이 불완전한 거 관계 대명사죠. be susceptible to는 뭐뭐에 뭐다 민감하다 영향받기 쉽다 이 말이죠. 이때 to가 전치사로 쓰이면 전치사.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독해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수거 개념들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뭐뭐에 영향받기 쉽답니다. 뭐뭐에 취약하다 뜻이고요. 그래서 홍수에 취약한 어떤 지역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걸 좀 더 이제 연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논리 괜찮죠? 그다음 볼까요? 자, rice grower. 자, 그래서 이 flood prone area 프론도 이제 뭐뭐 영향받기 쉬운 거죠. 그러면 지금 홍수에 영향받기 쉬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 lose 잃게 되는데 unestimated 이것도 보셔야 돼요. 대략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다 대략 약 이 말이에요. 약 대략 10억 달러를 손해 본답니다. 지금 매년. 자, 뭐에 있어서 자, excessively water logged rice paddy. 그래서 과도하게 물에 잠긴 어떤 논 때문에 거의 이만큼의 손실이 난대요. 될 수 있겠죠? 그네? 자, 3번입니다. 자, 그들을 희망하기를 자, 이 유전자가 자, 마찬가지로 호프 다음에 데이 생략돼 있죠. 자, 이 유전자가 자, lead to는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죠. 그럼 문법상 하나 중요한 게
이때 to가 전치사라는 게 중요하고요. 수동 안 됩니다. lead to. 이따 문법 할 때 또 다 나와요. 그럼 이 새로운 유전자가 뭘 가져오게 될 거냐면, how do you write? 좀 더 이제 강한 품종의 어떤 그 별을 가져올 거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품종이냐면, 자, reduce financial damage. 재정적인 어떤 손해를 줄여줄. 됐나요? 근데 어떤 손해예요? 우리가 occur은 발생하던데 incur은 유발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얘는 타동사로 쓰입니다.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 서울직에서 능동수동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가직에서 능동수동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자, incurred는 지금 뭐다? 유발시키다기 때문에 지금 수동이잖아요. 그래서 유발되어진 재정적인 손해입니다. 언제 유발됐어요? 뭐 태풍이 오든지 아니면 몬순 기후에서. 자, 그리고 또 lead to. 자, will에 걸리겠네요. 그리고 뭐를 가져오길 희망하냐면, 자, bumper harvest. bumper란 말이 굉장히 큰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풍성한 어떤 수확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하고 있네요. 됐죠? 여기까지 논리 맞으면 4번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은 뒤에 문제 하나 더 읽으셔도 돼요.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랍니다. 앞에 다 좋은 소식이죠? 정답이 4번이네요. 그래서 흐름과 관계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부터 주제 잡으시고 천천히 읽어 내려가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다른 거 문제 푸는 것보다는 정확성이 좀 위주니까 다른 거 풀 때보다는 속도를 조금은 더 늦추셔야 돼요. 근데 한번 딱 지나가 버리면 4번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확인하거든요. 거기서 시간 로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볼까요? 9번. 이따 2교시 때는 일치 불일치는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보기 먼저 읽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보기를 먼저 보시면은 내용을 대충 무슨 말인지 아니까 풀기 쉽다 그러는데, 보기 읽고 지문 첫 번째 문장 읽는 순간 보기에 뭐 읽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보기 먼저 읽는 거는 시간 로스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시냐면 일치불일치는 2개에서 3개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을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에서 핵심되는 정보를 번호 매기는 겁니다. 1번, 2번. 그러면 짧은 문장은 3개 정도 괜찮고요. 근데 문장이 좀 길다 그러면 한 2개 정도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정보를 먼저 넣으신 다음에 뭐 하냐면 보기를 걸러내는 겁니다. 보기. 자, 보기 걸러내면은 예를 들면 뭐 1번, 2번은 뭐 답이 아니겠죠. 예를 들면 3번, 4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세모 치면 돼요. 그럼 이 세모가 생겼으면 뭐다? 다시 이제 지문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시간 로스가 가장 이제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풀면서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상어들이 비늘로 덮여 있답니다. 자, made from the same material. 그래서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어떤 재료예요? 우리 이와 치아와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비늘로 덮여 있답니다. 됐나요? 그럼 일단은 이 비늘이 됐나요? 치아랑 똑같으니까 뭔가 좀 단단하겠네 이 생각 드시죠? 첫 번째 정보입니다. 됐나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상어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정보가. 그러면 몇몇 상어들이 이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이 상어도 아니고 그냥 상어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상어들 종류 상관없이 뭐다? 이런 비늘로 다 덮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어요? 그다음 볼까요? 자, 이런 flexible scale, flexible 유연한 이 말이죠. 이 비늘이 이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는 겁니다. 자, 얘가 뭐냐면 상어를 보호해 준대요. 자, 그리고 자, help it swim quickly in water. 자, 물 속에서 뭐다? 빨리 수영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 비늘이 일단은 뭐다? 보호해 주고요. 네, 수영도 빨리 하게 해준답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자, 상어는 자, can move the scale. 이 비늘을 움직일 수 있답니다. 얘가 뭐다? 수영할 때. 네. 자, 그리고 이 움직임이 물에 있어서 드래그 이렇게 뒤에 막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걸 이제 줄여준답니다. 지금 됐나요? 그럼 물에 대한 어떤 저항력도 줄여주네요. 지금 됐죠? 그럼 잔잔한 정보들을 이렇게 매기시면 돼요. 그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1번 볼게요. 상어가 비늘을 가지고 있는데 always remain immobile. 모바일 그럼 움직이는 거잖아요. immobil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어떤 비늘을 가지고 있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지금 플렉서블 하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1번 날리는 겁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랑이라는 사람이 데리아를 드러냈는데, 예? 랑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뭐냐면, 자, 마르코샷, 어떤 상어 종류가 있겠죠. 예의 비늘이 잘 utilize, 사용되어지는데, 자, 뭐 하기 위해? 자, 물에서 어떤 저항력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답니다. 우리가 마르코샷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정보에서 상어가 뭐다? 지느러미가 있는데 물의 저항력을 줄여준다고 나왔잖아요. 모든 상어들이. 이래요. 얘는 확인 안 됐지만 굉장히 답이 될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됐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마이크로샥이 has scale of identical size, 똑같은 크기의 비늘을 가지고 있답니다. 확인 안 되죠? 확인 안 된 거 세모예요. 4번 scientific design of airplane. 자, 과학에 있어서 그 비행기의 어떤 과학적인 디자인이 뭐에 영감을 받았냐면 상어의 비늘에 영감을 받았답니다. 이것도 확인 안 되죠? 그러면 시간 없으면 뭐 찍어야 돼요? 시간 없으면 2번을 찍으셔야 돼요. 진짜 시간이 없으면. 자, 그 다음 정보 가볼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 2번이 가장 맞을 것 같은데, 그죠? 아직까지 이제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기를 확인하고 올라가시면은 그 나머지 보기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냥 저절로 입력이 돼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랑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은 지금 항공 우주에 관련된 어떤 기술자인데 뭐 다 필요 없죠? 이 사람이 뭐다? 그 비늘을 연구했답니다. 자, 쇼fin 마르코라는 상어의 비늘을 연구했는데, 근데 얘가 누구냐면 Great White Shark의 어떤 리얼리티의 친인척 관계랍니다. 가깝다 이 말이죠. 어쨌든 상어인데 얘네 팀이 뭘 발견했냐면, 자, 이 비늘 자체가 뭐다? 크기가 지금 다르대요. 지금 보기 하나 날라갔죠? 네? 자, 그리고 유연성에 있어서도 다르답니다. 또 신체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럼 이 예라는 거는 어떤 예가 나올까요? 크기가 어떻게 다른지, 유연성에서 어떻게 다른지가 나오겠죠? 우리가 필요한 정보입니까? 아니죠. 이거 날리셔야 돼요. 그럼 쭉 날렸어요, 지금. 다 날리시면 여기까지 볼까요? 자, 그들은 그래서 이런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들은 뭐냐면 can turn up,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flatten, 납작해질 수도 있답니다.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자, to adjust the flow of water. 자, 물이 어떤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 뭐 주변에? 상어 주변에. 그리고 뭐다? 그 물이 저항력을 줄여준답니다. 그럼 정답 나왔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필요 없는 문장은 걸러낼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정답이 몇 번인가요? 2번이죠. 네, 2번입니다. 자, 11번. 이게 흐름상 어색한 어휘인데 이거 결국엔 뭐냐면 아까 그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세요라는 문제랑 똑같아요. 이것도 그냥 앞에서부터 다 읽어야 돼요, 이거. 알겠죠? 주제 잡으시고. 자, 볼게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다? 이야기하길 좋아한답니다. 자, 그러나 자, few가 들어가면은 그 어떤이라고 해석하시고요. 어떤? 동사를 부정시키시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도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 안 하죠? 뭐래? 자, 틀리서 듣기를 좋아 안 한답니다. 그러나 주제네요. 자, listening well.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주제문이면은 주제 찾기면은 이런 게 다 단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잘 듣는다는 것은 뭐다? 굉장히 드문 어떤 재능인데 모든 사람들이 should 나왔네요. 자, should treasure,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어떤 드문 재능이랍니다. 이 글의 주제는 잘 들어야 돼 이 말이죠. 되나요? 그다음 볼까요? 자, because they hear more. 자, 그들이 더 많이 듣기 때문에 잘 듣는 사람은 자, tend to know more, 더 많은 것들을 알고요. 자, to be more sensitive, 훨씬 더 이제 거기에 민감한데. 자, what is going on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뭐다? 그들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민감하다는 얘기는 잘 캐치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됐나요? 게다가 그러면 in addition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당연히 좋은 말이 언급되겠죠, 지금. 계속 나열이니까. 게다가 이제 잘 듣는 사람은 또 incline to가 나왔잖아요. 예, 어차피 문법 문제가 만들어질 때는 자주 쓰이는 것들이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해에서 중요한 것들 하나씩 계속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뭔가를 잘 받아들이고 잘 참아주는 경향이 있네요. 자, 뭐라기보다 자, judge and criticize, 뭔가를 판단하거나 비판한다기보다는. 됐나요? 여기까지 논리 괜찮죠? 그럼 실전에서는 지금 이제 긍정적인 게 언급되다가 in addition이 나왔으니까 굳이 이 문장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앞으로요. 자, 그러므로 자, 그들의 자, have fewer enemy 적이 뭐다? 적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됐나요? 논리 괜찮죠? 사실상 그들은 자, probably the most beloved people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이랍니다. 됐나요? 자, 그러나 there are exception 예외가 있을 수 있죠. 네. 자, to that 자, generality 이런 어떤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외가 있을 수 있답니다. 논리 맞을 수 있죠. 근데 진짜 예외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다? 어떻게 말해지고 있어요? 얘는 지금 문법적으로 좀 많이 중요하죠. to 부정사의 시제인데 알겠죠? 시제인데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to 부정사의 시제가 그럼 얘네들 기출 문제를 참고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주절과 종속절이 시제가 같으면은 to 플러스 동사원형 시제가 만약에 다르면 자 to have pp를 쓰죠. 됐나요? 그러면 말해진다는 거는 지금이잖아요. is이기 때문에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뭐다? 굉장히 뛰어난 어떤 리스너였다. 이 말은 뭐다? 과거 얘기죠. 그러면 시제 차이가 두 개가 나기 때문에 뭐다? 여기에 to have been이 된 거고 to be가 되면 틀리겠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얘가 뭐다? 과거에 굉장히 뭐다? 뛰어난 어떤 그 리스너였어. 이렇게 말해진다는 얘기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네요. 그럼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예외될 수 있죠, 지금. 자, 그러나 그는 굉장히 미움을 받았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He wrote about. 자, 명사 주어 동사는 목적격 관계명사 생략이죠. 자, 그가 이제 그 뭐뭐에 관해서 글을 썼다.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았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논리 맞네요. 그럼 4번이겠네. 네. 좀 더 볼게요. 자, 노드아웃은 앞에 이리즈가 생략된 겁니다. 이리즈. 자, 여기에 대시 생략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주제 찾기에서 만약에 이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주제입니다. 주제. 그럼 데디아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는 당연하다는 얘기고 얘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제 찾기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얘 유심히 좀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데디아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자, 기여를 했으면 틀림없죠. 어디에? 자, 그의 어떤 글 쓰는 어떤 능력에 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뒤에는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게 들어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듣는 것이 어떤 결과는 그를 인기 없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버리면 긍정이잖아. 그러니까 부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잘 읽었다면 3번에서 뭐다? 다 논리가 맞으니까 4번이겠지만 됐나요?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12번입니다. 자, like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 그러면 비유를 왜 쓰냐면 주제를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주로 이제 비유가 나오는 게 like나 just as입니다. 필기자료 잠깐 보실래요? 강조의 표현이라고 나와 있죠. 그 번호 찾아서 한번 보세요. 12번에 관련된 필기자료. 그러면 강조의 표현이라고 나와 있죠. 그 중에 지금 이제 비유 있죠. 비유. 네. 그럼 눈으로 쭉 보세요. 뭐 이때 강조라든지 자, 아니면 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런 것들 다 주제입니다. 알겠죠?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자료에 넣어드리는 것들 다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보실래요? 그럼 일단은 지금 like가 왔기 때문에 비유라서 얘는 뭐다? 뭔가 주제를 전달하려나 보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걱정이라는 것이 이제 rocking horse. rocking horse는 뭐냐면 흔들목마죠. 됐나요? 우리가 말을 타고 갈 때는 좀 빨리 가려고 가는 거잖아. 근데 흔들목마 계속 타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걱정이라는 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안 좋은 거네요. 이거 뭐다? 문제 및 해결책이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 및 해결책 지문 보셨잖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기출 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문제 및 해결책을 꼭 나와요. 지금 똑같은 시험지에 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 걱정이 안 좋다 답이 될 수 있죠. 그죠?
보기 봤는데 만약에 걱정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 그러면 뭐 본다고요? 마지막 문장을 본다고요? 해결책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되세요? 자, 일단 한 문장만 더 읽어볼게요. 자, no matter how fast you go. 자, 네가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당신은 뭐다? 어디에도 도달할 수 없답니다. 부정 맞죠? 문제점 그리죠? 뭐 해야 돼요, 이제? 보기 걸러야죠. 걸러보세요. 자, 해결책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보기 볼까요? 보세요. 보기 보실 때도 그냥 읽지 마시고 뭐 답이면 동그라미, 잘 모르겠어요 세모, 아니면 X 이거 치셔야 돼요. 이것만으로도 문제 한 개 맞춥니다 실제로. 알겠죠? 자, 1번 볼게요. What effects does worry have on life? 자, 걱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문제점 될 수 있겠네요.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2번 걱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얘는 조금 벗어난다는 느낌 좀 들죠? 자, when should we worry? 우리가 언제 걱정해야 되는가? 이것도 약간 좀 그냥 세모 정도 할게요. 4번 보시면 cope with는 뭔가를 다루다 대처하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걱정을 어떻게 다루고 대처해야 되는지 이건 해결책이잖아요. 그럼 보기 1번은 문제점이고 4번은 해결책이죠. 이제 뭐 봐야 된다고요? 마지막 문장 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있어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명령문은 필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명령문 나오면 주제입니다. 주제. 그럼 집중해 이 말이죠. 필자의 주장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좀 더 생산적으로 집중하랍니다. 어디에? 자, what you do. 자, 네가 정말로 do는 지금 동사 강조죠. 이런 것들도 주제문입니다. 동사 강조. 네가 정말로 일어나길 바라는 것에 뭐다? 집중하랍니다. 지금. 자, 앞에서 dwell on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뭐죠?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말입니다. 했나요? 자, what's already wonderful? 자, 우리 이미 뭐다? 뭔가 멋진 것을 생각하래요. 어디에서? 당신의 삶에서. 자, so 그러면 훨씬 더 멋진 것들이 will come your way. 당신에게 올 거랍니다. 해결책 나왔네요. 됐습니까? 그럼 정답 몇 번? 4번. 전형적인 문제 및 해결책 지문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